예,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2부 진행하겠습니다. 주식은 주식으로만 보면 되는데 정치라는 게 개입이 안 되면 가장 좋겠는데 그래 될 수가 없죠. 국내 문제는 뭐 엄청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뭐 어찌될지 모르겠고. 문제는 우리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죠? 뭐 각 나라, EU부터 해서 모든 나라가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왜? 트럼프 비위 맞추려고. 그죠? 트럼프 비위 맞추려고 이래저래 줄을 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치고받고 여당, 야당 대통령 막 서로 싸우고 있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뭐 자기한테 잘 보려고 하는데 뭐 대한민국은 뭐 아예 그 안중에도 없어. 그러고 보면 그죠. 트럼프 1기 때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탄핵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2기 때 지금도 또 탄핵. 트럼프 입장에서 뭐라 생각할까요? 열심히 나도 탄핵 안 당하려면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찌 보면 그죠. 어떤 군사력도 뛰어나지만 자원이든 뭐든 없는 게 없는 나라, 다 가진 나라.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죠? 세계 제1의 에너지 강국. 그죠? 산유국이죠, 산유국. 매장량으로 봤을 때는 그죠? 전 세계 1위. 그죠? 한 번씩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도 뭐 오펙이나 사우디, 뭐 산유국 이런 데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주식쟁이도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1 산유국 하면 사우디. 그래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사우디는 넘버 3. 그죠? 3위죠, 3위.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사우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미국이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래요? 뭐 전기차고 뭐고 이런 거, 뭐 환경, 뭐 이런 거 다 구라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대통령 되면 석유 왕창 뽑아가지고 왕창 썰래.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전기 공급할래. 연료 쓸래. 다른 나라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몰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 그냥 뒤틀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땅덩어리만 넓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죠. 결국은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거는 뭐죠? 시장이죠, 시장. 미국이라는 그 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에 진출해서 뭔가를 팔아먹어야 돼. 물건을 팔아야 돼.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란 그 거대한 시장을 잃어버리니까. 그죠? 지금은 중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한때는, 그죠? 미국의 은총으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그 골치 아픈 중국을 어떤 양지로 끄집어내자. 민주주의 대열에 합류시키자. 그리고 미국의 어떤 물가를 위해서 또, 중국을 이용하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중국한테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줬죠. 그래서 중국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커 나가요. 커 나가는데, 뭐, 미국도 커 나가고, 중국도 커 나가고, 윈윈했다고 하지만은, 그죠. 실제는 그 속을 또 들이다보면 그건 안 그렇죠. 국가 경제는 성장을 해도, 그죠.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이 중국으로 넘어갔어.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싼 임금을 이용해서 막 돈을 버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때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해졌어. 왜? 일자리가 중국으로 다 가버렸어. 그죠? 미국은 점점 강대하고 미국은 부자가 돼 가는데 IBM은 부자가 되어 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자가 되어 가는데, 구글은 부자가 되어 가는데, 다른 일반 국민들은 가난한 거예요.
왜? 일자리가 중국으로 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일자리가 넘쳐나. 골라 잡아야. 그러니까 많은 돈을 월급을 받으면서 좋은 일자리가 막 양질 일자리 생기니까 중국이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가 세계 중심이야. 와, 우리 미국하고도 맞짱 뜰만해. 싸우자. 근데 지금 그죠? 중국이 다 떠나버렸어. 중국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떠나. 미국의 눈치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또 엄청나게 가난해지고 있죠. 왜 그런지는, 그죠? 다 배웠잖아요. 공부도 수도 없이 했고. 지금, 또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어때요? 트럼프는 또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죠. 물론 바이든 때부터 그렇게 하긴 했지만 트럼프는 더 심하겠죠. 미국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미국에서 만들어.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제는 미국이 또 일자리가 넘쳐나요. 좋은 일자리가. 미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만. 그래서 미국 주식도 강하고 미국 경제도 강하고 잘 나가죠.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들어갔지만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그 기업은 돈을 잘 벌 거야. 그죠? 잘 벌 거야.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가난해. 국민들은 가난해져. 초창기에 미국의 많은 기업이 중국 갔던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내수 경기가 안 살아나죠. 계속 죽죠. 왜? 좋은 일자리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 그죠? LG고, 현대고, 삼성이고, 전부 미국이고, 어디고, 해외, 베트남, 인도, 해외로 공장을 다 짓죠. 다 떠나버려. 그럼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 경기가 좋아지면 뭐예요?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왜 주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우리가 가난해.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한다? 거기서 사업을 한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미국에 진출해가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는 거죠. 대안. 이게 어떤 존리라는 분이 투자를 하는 방식의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장투해라, 사라, 들고 있으라. 그래야 안 가난해진다, 노후 대책이 된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어쨌든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거나요. 트럼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후가 왜 무섭냐? 단순하게 그죠? GDP 전 세계 어떤 GDP 전 세계의 어떤 GDP 개념으로만 봐도 EU 전체가 요즘은 EU가 좀 많이 약해졌죠. EU 전체를 봤을 때 한 20%. 미국이란 나라 한 국가에 차지하는 전 세계 GDP는 한 26%. 아마 아시아에서는 그죠?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개 국가가 그진 한 25%. 그 외에 그냥 똘똘마리 해가 나머지 요 정도 되겠죠.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GDP의 26% 정도를 차지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시장을 진입을 못한다, 잃는다. 그러면 진짜 이 시장을 다 잃어버려.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죠. 딜이란 건 뭐죠? 딜의 의미. 딜의 의미란 것은, 그죠? 내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으면 딜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주면 딜이 아니죠. 주고 받는 거. 미국 시장에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는 얘한테 뭘 줘야 되나? 트럼프한테 뭘 줘야 되나? 고민을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치고받고 싸우고 정치 싸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게 문제죠. 실제는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막 공언을 했어. 나는 일할 거야, 일할 거야, 일할 거야. 진짜 할지 안 할지, 아니면 협상용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상도 불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보고, 확인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지금 서두를 게 없어요. 주식 매수가 급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내 정치를 봐도 그렇고, 해외 돌아가는 사정을 봐도 그렇고, 뭐든지 지금은 급한 주식이 매수가 급한 게 아니다. 지금은 현금 들고, 탱자탱자 버티는 거, 확인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 첫째는 뭐죠? 중국이죠. 자나 깨나 중국, 이렇게 저렇게 무조건 중국은 죽일 거야. 다른 국가, 너네들은 20%, 20% 관세. 그러니까 20%, 20%. 중국 너희는 60%. 그죠? 특별 대우를 해줄게. 끝까지 치고받고 싸울 거야. 어쩔 거야. 그죠? 중국하고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앞서는데 딱 하나 보니까, 해군 전력에서 뒤지네? 그러니까 해군 전력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 조선 잘해. 야, 가면 한국하고, 일단 한국 우대해줘. 조선,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딱 그 정도로 돌아가요. 물론 조선도요, 동상이몽. 조선 하니까 우리는, 그죠. 울산, 거제, 저런데 미국에 항공모함이 왁 들어와가 수리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뭔 소리? 누구가 미국에다가 조선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수리를 하든 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죠? 전혀 다른 지금 대응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 어쨌거나 트럼프가 지금 만약 관세 정책을 펼친다 하면 어떤 일을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죠? 관세를 올려. 가면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전부 가격이 다 올라버리겠죠. 다 올라버리면 미국에 있는 생활 물가가 급상승하겠죠.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0% 이상이 중국산인데 그 중국산에 관세 60%를 붙여서 한다. 그죠? 당연하겠죠. 물론 또 경제적으로 확 따지보면 미국에서 관세 60%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위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왜? 수출이 안 되고 못 먹고 못 살고 경제가 초토화되고 엉망이니까 위엔화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관세 60% 올리나 위엔화 가치가 폭락해서 이러잖아. 셈셈이 아니냐. 또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죠? 어떤 계산적인 거고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고통으로 갈 수도 있겠죠. 월마트 가격 폭등해. 그러면 미국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살아나.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또 인플레이션 때려잡는다고 금리 인상해야 돼.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돼? 금융시장 또 초토화되는 거죠. 악순환의 반복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단순히 관세 저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맨날 관세 하니까 트럼프가 하는 최신 유머 정도로 봤다가는 난리가 날 수도 있다. 전 세계가 경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 연준하고 파월하고 트럼프하고는 별로 사이도 안 좋아.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삐걱 하다가 초토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만큼 위험하다. 물론요, 관세 정책만 있는 건 또 아니죠. 또 뭐 있어요? 이민 정책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죠? 말은 뭐 불법 체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쫓아낸다 이런다 하지만 그 외국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하는 역할이 그죠? 진짜 막 3D 어떤 그런 업종 전부
다 하죠. 그런 거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추방시켜버렸어. 그러면 앞전에 트럼프 이길 때처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겠죠. 불법 체류자, 이민자, 전부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인력이 부족하죠. 인력이 부족하면 시급이 엄청나게 또 오르기 시작하죠. 그죠? 시급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또 물가를 건드리는 거예요. 백인들 입장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 월급, 인력이, 그죠? 기해지면 월급이 확 오르니까, 일단은 시급이 오르니까 좋아. 나중에 물가가 오르지 말지, 그거는 뒤의 이야기야. 악순환의 반복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악순환이 미국한테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 엄청난 고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를 비롯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죠? 그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그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잘해보자, 잘해보자, 잘해보자.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사절을 보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는, 그죠? 우리 내부적으로 좀 치고받고 한다고 트럼프, 갈 상황도 아니고, 갈 일도 없어. 또, 간다 해도 누가 가야 되죠? 누가 보내야 돼? 최상목 권한대행. 이분이 가야 되는가? 또, 이분이 가면 여당, 야당 또 그러겠죠. 네가 왜 가는데 네가 갈 권한에 있네, 없네? 이 시국에 가냐, 마냐? 온갖 또 이야기 다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답이 없다. 우리는 관세, 트럼프 1월 20일 취임 이후에 대비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조리 모든 트럼프의 비난, 폭탄 우리가 다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호재는 하나도 없어요. 호재거리가 없어. 긍정적으로 좋은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국은 막 주식을, 매수를, 이거를 고민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정부는 못해도, 그죠? 정부는 못해도 민간 기업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앞전에, 그죠? 앞에, 정용진, 신세계, 지금은 이제 신세계 이마트 또 막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되는 약간 그런 시각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 신세계의 어떤 정용진 이분은 그죠? 그 트럼프 장남하고 절친. 그래서 국가도 못하는 걸 여기 가서 막 했어.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신세계, INC 이런 거 상한가 가고 막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월 20일 취임, 그때도 반응은 일으킬 것 같아요. 거기 참여하냐, 안 했다. 만약 정용진이 그 초대받아서 그 취임식에 간다? 하면 주가도 당연히 반응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테마 좋아하는 나라가. 반응 안 해도 본전. 그죠? 반응하면 덕보고. 물론 신세계 INC 이런 거 조금 상가도 가고 막 올라서 부담스러워. 그럼 다른 거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주식도 지금은 괜찮아요. 왜? 한 연봉으로 봐도 최저 바닥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그죠? 신세계인데 망하겠어요? 바닥에서 놀고 있고. 지금 약간 앞전에 약간 상속 이런 거 하면서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약간 따로따로 분리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등한시 아니면 약간 한 달에 건너 이래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정용진하고 그죠? 동생이죠. 정유경 이분이 신세계 물려받고 정용진은 이마트 물려받고 약간 이런 식인데 그래서 정용진하고 별개라고 시장이 판단할 수도 있긴 있는데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싶은 게요. 이제 정유경 이분의 어떤 남편이죠. 신랑이고 지금 현재 부회장이죠. 문성욱 이분도 보면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요. 주식시장에서 따지고 보면 똑같이 열리는 거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왓튼 스쿨,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장녀, 차녀 처음 보면 그 집안이 전부 그 와튼 스쿨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엮이는 거죠. 근데 그 문성욱, 이 부회장도 그 와튼 스쿨 MBA 과정 거친 그쪽 어떤 출신이니까 그죠? 테마로는 만년 출신의 영담은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그죠? 트럼프가 지배하는 4년 동안은 길게 보면 4년이죠. 그리고 짧게는 1월 20일 취임식 명단에 신세계 이래 있다. 충분히 괜찮죠. 가격도 바닥이고 시세 반영된 게 없다 싶으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산하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는 우리는 트럼프 2기를 준비해야 된다. 주식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올해에 맞닥뜨릴 현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개인이 그죠 대응하는 이런 기업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초대 받아가면 그죠 풍산 그룹도 유망하고 풍산보다는 또 신세계 이쪽 정용진 정유경 문성욱 이쪽 갈래.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죠 한번 끊고 그 CS 요거는 따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